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당에서 유승민, 이준석이 살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왜 제가 윤석열 당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건 유승민 씨 표현을 그대로 빌린 겁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 유승민 씨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고 윤석열 사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유승민의 입장에서 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이라고, 유승민 씨가 윤석열 당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이준석 또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결론은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다 접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국에는 선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화합과 단합을 방해하는, 나라의 위기와 당의 위기를 악용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전멸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여러분들, 유승민의 대리인 또는 정치적 양자인 이준석 씨가 지원한 소위 천하 용인 중에서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멸했습니다. 모조리, 싸그리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도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깝게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지지율도 그랬었고 최종 득표율도 아깝다는 표현을 과연 누가 쓸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요즘에 온라인상에 쓰이는 젖잘싸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란 표현도 쓰기 아까울 정도로 처참한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 결과를 접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승민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승민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글을 확인하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유승민 씨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한마디로 초장부터 초치는 소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 주장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유승민 씨는 3월 8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민주공화국 헌법이 삼권 분립을 천명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씨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폭정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 이유? 맞습니다. 유승민 씨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삼권 분립 내지는 권력 분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이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서로 견제, 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헌법 원칙도 이거와 같습니다. 삼권 분립. 그런데 유승민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정부 책임자인 입법부인 여당 의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폭정의 길을 여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삼권 분립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 씨의 주장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적받을 만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문장은 한 문장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받고 제가 아마 예상컨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씨는 국민의힘을 마치 입법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입법부가 아닙니다. 의회가 아닙니다.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은 과연 무엇이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하고 부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당이지 입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그 의원들은 입법부에 소속돼 있긴 하나 이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 역시 그냥 국민의힘의 구성원일 뿐이지, 당원일 뿐이지, 이들을 갖다가 입법부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 그겁니다. 왜? 유승민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입법부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당대회가 뭐였습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였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역할은 뭡니까? 특히 당대표는 뭡니까? 당을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을 뽑는 것과 입법부의 의원들 뭔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씨는 앞에 헌법을 얘기하고 무슨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여기선 또 기어코 입법부를 얘기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마냥 위배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승민 씨가 지금 이렇게 암시한 듯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것 같은 식으로 암시하는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유승민 씨를 지지하거나 이준석 씨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례를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유승민 씨는 뭐 하려고 헌법 운운하고 입법 운운하고 상권 분립을 운운했을까? 그가 의도하는 거는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짐작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씨는 또 뭐라고 주장했느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하여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이 얘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말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당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거를 없앤 거, 그걸 배제한 거. 그래서 당원들 100% 의견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그렇게 당헌 당규를 개정한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유승민 씨는 당원들이 자기들이 속한 당의 대표를 뽑는 최고위원을 뽑는 그거 과정을 갖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경쟁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제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언제 노무현 때부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 그 누가 무슨 이유로 실시했는지도 지금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은 거그를 마치 절대 선인 것 마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마치 그게 뭔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퇴행이니 뭐니 30년 전으로 돌아갔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주장에 공감을 하십니까? 근데 유승민 씨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말살이라는 게 과연 이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걸 뺐다. 이걸 갖다가 유승민 씨가 의도한 거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서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당원들이 그 사람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무슨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꼭 그 소위 민심을 반영해야 되느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소위 말하면 공천을 할 때는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본선에서는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출 과정에 일부 민심이 반영되는 거,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걸 반영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와 그 다음에 그 당대표와 함께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을 뭐 하려고 뽑는데 민심을 반영하냐 그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퇴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승민 씨의 자유롭고 경쟁한 경쟁의 말살이라는 이 주장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느냐. 이 국민의힘 84만 당원을 갖다가 폄하한 것이다.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전당대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입니까? 투표율이 55%? 그 정도는 걸 감안했을 때 한 46만 명? 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46만 명의 선택을 갖다가 비하한 것이다. 이런 또 오해를 자초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민 씨 이런 걸 의도한 겁니까? 정말 실제로 폄하할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유승민 씨는 뭐라 그랬냐 또.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공천 얘기가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 8개월,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 머릿속에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공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공천이라는 게 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뭐 벌써 공천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내인 46만 당원들이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그 찰나에 굳이 구태여 공천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체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각종 정치적 발언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여러분들 또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천 얘기가 실제로 나올 때 당연히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꼭 이번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물갈이 거기에 대한 의견 고조되는 거는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물갈이 대상은 과연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출범에 기여하지 않은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지 않은 자, 오히려 회방을 한 자, 이런 자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전과를 가진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에 속한 당원으로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국정과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런 모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자, 그 다음에 당의 운영을 엉망으로 한 자, 당에 대한 기여가 없으며 본선 경쟁력 또한 현저하게 낮은 자, 이런 자들은 뭐 유승민이라든지 그 누구든지 떠나서 언제든지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위 유승민계 또는 친이준석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였던 행태가 공교롭게도 이 물갈이 대상 기준, 제가 언급한 물갈이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언행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 국민의힘 당에 기여한 바는 생각지도 않고 벌써부터 이 공천 관련 밑밥을 까는 거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이 협박을 하는 자, 공천과 관련해서 협박을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씨가 내세웠던 천하용인 중 허은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3월 8일 전당대회 다음날 3월 9일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하산으로 다른 사람 10년 농사를 빼앗을 수는 없다. 허은하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10년 농사를 운운한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못했을 때는 문제가 아주 커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협박을 한 사람이 협박적 발언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앞서 밝혔듯이 유승민 씨는 어제 전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사당이 됐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승민 씨의 언행을 보건대 유승민 씨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유승민 씨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면 윤석열 사당이 된 국민의힘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전부터 결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에 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또 그렇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느냐.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유승민 씨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있습니까? 왜 이준석 씨는 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왜 엄석대가 군림하는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 사당이 된 그 정당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구태여 왜 거기 남아서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습니까? 왜 오만한 대통령이 군림하면서 사당으로 만들어버린 국회의원들이 공천 협박을 받는 당에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세력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남아있습니까? 왜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계속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개혁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소위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윤석열 당에서 계속 남아서 이런저런 한탄을 하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겁니다. 페이스북에다 맨날 글질만 하지 말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인터뷰만 하지 말고 일종의 카르텔만 형성하지 말고 정말 개혁 보수라고 한다면 정말 국내힘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국내힘이 윤석열 당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유승민 씨가 정확하게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면 따로 나가라 그겁니다. 따로 나가서 개혁 보수하고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라 그겁니다. 그거야말로 정치인의 자세 아닙니까? 이제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민심이 오만한 정당, 무능한 정당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개혁보수신당, 줄여서 개보신당, 개보신당을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가 두려워서 대체 유승민 씨는, 이준석 씨는, 이준석과 유승민이 지원한 천하용인은 뭐가 두려워서 국민의힘이랑 그 당 같지도 않은 당에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계속 해대가면서 어떻게라도 한 자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버리라 그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유승민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당에 대체 개혁 보수가 뭐 하려고 미련을 둡니까? 얼른 나가라고 봅니다. 나가서 개보신당을 만들으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개보신당을 만들라는 이 주문, 이 권고, 이것만 저 벌써 몇 번째 한지 모르겠는데 국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얼른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민심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봐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